기간은 찾아보니까 오늘 재판권 포함시키고 재정하는 기간면 지금 차변화까지 지켜줘야 하는 재판권 포함시킨 나머지 재정까지 전액 판결이다. PPS 각 재판과의 차진서나 어떤 요소가 지킬 것인가 있으며 판매비와 관련 비지를 나왔다. 경비가 주는다. 28세 피해는 성관리한다고 적합하도록 관련을 다음과 같으다. 총수금 매출과 기타 수익 구별할 수 있는데 기타 특별한 거는 기타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가져온다. 총병 매출원가 판매할 기타 서비스 비용등으로 불릴 수 투명 것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매출 총액 비용 차원에서 단기 수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능별 매출원가 매출 총액 기타 수익 없는 것 판매 원료 빼고 이자 비용 빼고 기타 비용 서비스 비용 차감조 수익 서비스 비용 당비 수익 포괄전 수익 매출액 매출원가로 구분하는 기능별 매출 총액 나오고 판매 원료 빼고 연간 이자 비용 빼고 서비스 비용 차감조 서비스 비용 빼서 당비 수익 포함해서 영업비용 이자 비용과 포함해서 차감조 이익금으로 유비아이트라고 변동가에서 미용사 변동가에서는 계열마다 중에서 볼때 전문 유형은 전부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고정재주 관점과 생산수용과 관계없이 실장이 공산 건물에 대한 감가는 비용 제품을 100단위 생산하거나 1000단위 생산하거나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원가다. 따라서 이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면 계속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변동가 계산의 이론이지. 이미 건설이 천일 경우 제품 현단위 제공한다 처할 것이다. 제품 고정가 1입니다. 만약 제품을 방향 판매 요구 이거에 공정에 제품한다. 첫날 변동가에 다음과 같고 있다. 통일을 일단으로 판매했지만 현실은 결과로 비용제 경제 그러나 이제 구체화에 남아있어 이게 배분한 고정세금을 비용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부터 설정을 수행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비용제는 제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보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제는 제품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활동 수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건 전반부 계산의 포괄 계산 얘는 딱 한 단위만 생산하고 얘는 1000단위 생산하고 나머지 보관하면 사실 얘는 보관 비용이 더 드는 건데도 고정 재정한 조건과 똑같이 발생하거든. 얘는 그걸 갖다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얘는 보관이 숨어져가지고 그냥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 비용이 더 들었기 때문에 얘가 걔는 또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얘는 그걸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걔는 잘한 것처럼 보관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변동가에서 포괄계산 다음 것 같다. 이거 문제. 위에서 보듯이 변동가 계산 포괄선 기간서 작성이 되는고요. 기간명 재판 배우시고 야기되는 혼란을 없앨 수 있으며 철회 때는 고정되어 있는 재판 배우시고 야기되는 혼란을 없앨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따라서 이강을 발생 필요하게 된다. 왜냐면은 수익에서 변동가 뺀 건 고정적이니까.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지. 이익은. 이익은 내가 얼마나 판 개수에 따라서 고정된 어떤 그러면 공원이 다니던 공원이 고정돼 있으니까 수량 바뀌면 이익이 달라지는 거지. 고정시간 조건랑 고정 판매 관리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변동가에서는 생산량이랑 관계없이 고정된 기간원과 고정된 공원이 다니던 공원이 단위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판매량 수량에만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변동가에서. 근데 초변동가에서는 아까 말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기간원가로 치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 내가 고정시정원자원가처럼 기간 비용으로 치는 변동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제로 처리한 공원 인당에서 기간 원가를 다 빼서 영업이익 나는 뒤 아까 말한 것처럼 변동가 계산처럼 고정 그러니까 기간 비용을 진짜 고정된 고정 비용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기간 비용이 변동원가가 일부러도 구성되기 때문에 얘는 생산량에 따라 변동이 된단 말이야. 얘는 고정이 돼도 변동원가 계산은 애초에 기간 비용이 고정이기 때문에 생산이 얼마나 하던 관계없이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생산은 판매량에 영향을 받지만 초변동원가 계산 아까 말한 것처럼 변동원가 생산량에 따라 바뀌는 변동원가의 일부도 기간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생산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이와 같이 변동원가 계산은 단기설치나 성과평가는 경영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전문가 계산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전문가 계산에 의해서 경영할 때 성과를 평가할 경우 단지 제품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늘릴 수 있지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하면 이익이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제품 생산량 증가로 기업의 이익을 높이려는 요인이 제거되어 생산 과잉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누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면 실전과의 정상 표준가 계산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범위세를 결정하는데 전문가 계산을 사용하여야 변동가 계산 기업 내부에서만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이 유예를 바란다.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문가 계산, 합성가 계산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볼 때 변동원가 계산, 직접 원가 계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포괄수선이 공원을 산출하고 입금해서 고정원가를 정하며 영업일 계산. 이러한 고정원가를 보상하고 이게 공헌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참 포괄수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수록 판매 영업이 매출 변동원가, 매출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 빼고 공원 입고중. 매출원가 사단 원가까지 포함된 반면 변동원가에서 의한 포괄수선 사이 매출원가는 변동지정가 오늘이 12번 12주 중에 첫 번째 주라고 보면 돼. 12주가 아니지. 60일 중에 첫 번째 날이야. 아니, 나 근데 그래도 아직 10월이 안 됐으니까 9월 말이니까 60 몇 일인가 63일이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유예기간이 아니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거야. 그 안에 이제 완전히 하지 못하면 60일 들어서면서부터 진짜 미친 이때부터는 한 하루도 진짜 날려버리면 절대 안 돼. 단 하루 날려버리면 안 되는데 아직은 2, 3일 유예기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 원서 최대한 많이 봐야 돼. 아침 30분 남아있는 동안 최대한 볼 수 있을 만큼 봐야 돼. 지치고 다음날 넘길 시간도 없다 이제. 전문가 기사 판매원리도 제조원자원가 마찬가지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부원가 계산이란 포괄순위 계산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매출 총액에서 직접 차감하지만 변동원가 계산이란 포괄순위 계산은 변동 판매관리비와 고정 판매를 구분해가지고 둘이 나눠가지고 변동 판매는 변동원가에 포함시켜서 공원이익 산출한 데 계산하고
그래서 자 고정 판매 관리면 고정가에 포함시키는 공원이익에서 자본다 기간 비용 빠짐. 매출 영업 이렇게 계산하는데 매출 공원이익 빼서가지고 천만 공원이랑 고정가를 벗어나고 이게 공헌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예를 들어 판매 신고에 따라 제품 다양한 공원이고 고정가가 회수되고 손실이 그만큼 감소해도 이도 손실하면 판매를 할수 따라 제품 공헌이익을 알고 있다면 판매량 변동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 게임의 제품과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변동가에 대해 포괄적 결정 원가를 행태별로 분류하면서 이 게임 원가를 매겨내서 결정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수변동 원가 계산이 수변동 원가 계산이란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제조 원가 즉 직접 넣은 원가, 변동 제조 원가, 고정 제조 원가, 기간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만 포함시켜가지고 재료 처리량당 공원이익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다 기간 비용을 구한다. 이런 수변동 원가 계산이 등장하게 된 배경 생산계의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라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에서 자본적으로 즉 최근의 생산 환경이 자동화 설비에 의존하는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이 많이 필요 없이 자동화된 기계 설비에 의존하는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자본만 있으면 기계가 다 해주는 변함에 따라 제조원가 중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설비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원가적인 성격을 가진 직접 노무원가가 예전에는 인건비 인력을 써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이것도 다 기계가 해주는 설비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원가적인 성격을 띠는 거고 제조원가도 설비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원가적인 성격을 띠는 거지. 원래 변동이었는데 그러니까 변동원가였는데 이게 이제는 고정원가적인 성격을 띠는 거지. 고정원가는 제조원가죠.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직접 노무원가, 제조원가를 모두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주장되는데 이를 초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초변동원가 계산이 포괄성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매출에서 판매한 제품의 직접 재료원가를 차감하여 재료차량 공원 이익을 계산한다. 이 금액에서 운영 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초변동원가 계산의 포괄성 계산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재료차량 공원이익 재료차량 공원이익이란 매출에서 판매한 제품의 직접 재료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스루풋 공원이익 또는 현금 창출 공원이익이라고도 한다. 스루풋 공원이익 또는 현금 창출 공원 매출에서 판매된 제품의 직접 재료원가만 차감해서 초변동원가에서는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재료 원가를 변동가로 보지 않고 고정원가 성격으로 보아하고 발생 그러니까 이게 가공원가지 사실 재료 직접 재료 원가만 뺀 게 이게 가공원가니까 가공원가 전액을 발생시키는 비용을 줄여한다. 발생 시 기간 비용을 처리하고 단위 수준 변동 매출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에 포함 즉 단기적으로는 판매량 증대에 따른 이익 증가 경우는 매출 증가하면서 단위 수준 변동가 성격을 가진 직접 재료 원가를 차감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재료 처리랑 공원 이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서 직접 재료 원가를 포함한다. 초변동원가 계산은 제조원가 중 가공원가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원가로 발생 시 모두 기간 비용을 처리한다. 비제조 원가인 판매 관리면 변동원 보면 모두 변동. 결국 초는 앞서 살펴본 변동원가에서는 달리 라고 말하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료원가만을 변동원 원가로 보아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직접 노원가와 제조원 원가를 모두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원가로 발생 시 모두 비용 처리한다. 다양한 판매가 변동원가 다음과 같이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변동 판매관리 판매량에 비해 고정판매 제품 상황을 계산하여 봤다. 여기서 커트해가지고 직접 논문가까지는 전부
기간 비용을 받는 거지. 매출액 하고 직접 재료가에서 하고 재료 차량 공원을 구한 다음에 운영 비용, 기간 비용을 처리해서 빼가지고 영업이익을 낸다. 생산량 일정 제품원가 계산 방법의 비교. 생산량 일정할 경우 영업이익의 비교. 전문가 계산, 변동가 계산, 수면원가 계산은 각각 제조원가는 제품원가 포함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재고 수준의 변동에 따라 영업이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본절에서는 다음 공통 케이스를 토대로 각 원가 계산 방법, 이익 측정과 재고자산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대로는 다양한 판매가격과 변동가가 다음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연간 고정 제조 원가는 24만이고 변동 판매 관리는 판매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고정 판매 관리는 연간 16만이다. 매년 내 제품 생산량, 판매량 및 재고 수준 다음과 같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은 경우 각각 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변동가 계산의 영업이익보다 크다. 왜냐하면 전문가 계산에서는 단기에 발생한 고정제조 원가 일부가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비용화 되지만 않지만 변동가 계산은 단기에 발생한 고정제조 원가 모두 기간 비용을 처리.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은 경우에 변동가 계산 영업이익이 전문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변동가 계산 큰 거지. 항상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재고자 기말재고 자산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판매량 같은 거보다 더 많이 남는다는 건데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이 더 많이 남게 되면 변동가 계산은 상관이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 계산은 아까 고정제조 원가도 제조 원가로 보니까 기말재고 자산의 일부로 고정제조 원가 일부가 포함돼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일부가 빠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크기가 더 커지지. 아까 전문가 계산은. 근데 변동원가 계산은 애초에 고정제조 원가가 기말재고가 더 남던 말던 얘는 기간 비용을 무조건 치니까 영업이익에서 얘 전부를 어차피 아까 기말 재고가 생기든 말든 전부 다 빼주니까 영업이익에서 기말 재고 생기든 말든 전부 다 빼주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항상 전문가 계산이 영업이익보다 큰 거지.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 초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큰데 그 이유는 변동원가 계산 단기 발생된 지금 일부와 기말재고 똑같이 변동원가 계산이 대신에 초변동원가 계산은 이거 전부 가공과 전부를 다 기간 비용으로 쓰니까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많아져서 빠지게 되면은 얘는 그거 관계없이 가공과 전부 영업이익 뺐는데 변동은 아까 전부랑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제 가공 비용의 일부는 기말재고로 빠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아져서 기말재고가 더 생기거나 많아지게 되면은 변동원가가 초변동원가 계산보다 영업이익이 커지지. 당연히 변동 가공원가 모두가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에서 단기 고정 제조한 원가 24만 중이고 변동가에서 단기에 발생된 가격 변동하고 원가 중 단기 발생 변동하고 전에 기간 비용을 처리한다. 따라서 영업이익 초변동가 계산이 영업이익보다 부만이 더 크다. 생산량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 생산량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 가까이 보면 영업이익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량이 이번엔 판매량보다 적어. 판매량이 더 많아. 판매량이 더 많다는 건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다는 건 기초재고가 있으면 기초재고 끌어와가지고 그것까지 팔았다는 거니까. 생산량이 있으면 기초재고까지 끌어와서 생산량을 커버 치면서 했으니까 기말재고는 없어. 아마 기말재고는 안 남아. 기초재고까지 끌어와서 팔았다는 거야. 기초재고까지 끌어와서 다 팔았다는 거야. 전문가에서 영업이익 변동가에서 영업이익보다 작아. 왜냐하면 전문가에서는 단기 발생 고정재정원가에 기초재고 자산에 포함됐던 고정재고 일부까지도 비용가 돼. 그러니까 얘는 대신에 기초재고가 전기의 기말재고였으니까 일종의 비용을 이연하는 거지. 다음 기로 전문가 계산 같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정재정원가가
안정화가 일부를 기말적으로 빼기 때문에 단기에는 재정원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기회 기초 제거에 이제 이게 포함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께서는 일종의 그 과수이전 조건의 채무 면제 과수이전 조건에서 이루는 것처럼 전문가에서는 고정지원 정권의 일부를 다음 기로 이연하는 건가 볼 수 있으니까 다음 기로 이연한다고 볼 수 있지. 영업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다음 기회에 기초 제거까지 끌어 써가지고 판매량을 계산할 때는 아까 이연됐던 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작아지게 되지. 제조원가가 훨씬 단기 생산량보다 많아지니까. 근데 변동원가는 애초에 기초 재고에도 그 고정 제조가 포함 안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변동원가 이럴 때는 전번가 계산보다 영업이익이 크지. 변동원가 똑같이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에서 영업이익이 작아. 이제 가공비용 뭐지? 전문가에서 단계 발생 고정제조원 주문가 알려줘. 수요자산은 배불 및 변동가 매별 매년 동일하다는 전제, 배별 동일하다는 전제, 영업이익 기간 다음과 같다. 재고수는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클 때는 이제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 때는 이 이론의 저쪽 원소에서 바로 나왔듯이 이건 그냥 바로 외워가지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제는 바로 외워가지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 당연.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을 때 기초적으로 기말적으로 더 많아질 때 전문가 예산이 또 제일 크고 변동가 예산이 그다음 크고 생산량이 판매량 가질 때는 다 같아. 기초적으로 기말적으로 같아.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작을 때는 전부 끌어와서 쓸 때는 기초적까지 생산량이 변동할 경우에 영업이익이 비교. 지금까지 생산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재고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 즉 판매량의 변동함에 따라 다음을 살펴봤어. 반대로 판매량이 일정해 이번에. 생산량이 변동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 케이스를 토대로 발표한다. 단 매년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연도별로 계산되는 단위당 재정가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의 평가 기간 선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원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을 가져간다. 생산량이 변동할 경우 영업이익이 비교. 인간 고정지수 24만이가 변동 판매를 비례해 발생한 고정 판매가를 미양만 16만원 산선수법을 가져간다. 기간선을 확정. 이렇게 기초제품 있고 생산량이 4만 3만 판매량 말 제품 이게 문제 나왔었지 사실은 문제 변동가 문제 그거 문제 나왔었지. 포괄성 계산서 매출 손익 구한다는 판매를 위해서 구하고 변동가 예산 구하고 변동가 예산 영업이익 일정 드러나. 2003년까지 영업이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판매량이 일정할 때 생산량이 변동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가공한가 계산보다 비교한다. 전문가 예산 고정 재정한 정가를 제품 포함시킨 판매량이 일정해도 생산량이 변동함에 따라서 고정 재정한 정가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위당 배분율이 더 작아지면서 고루 배분이 될 테니까 생산량이
줄어들면 기말 제거 안 나고 기초 제거 끌어 쓰는 거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판매량 일정한데 생산량이 많아지면 또 기말 제거가 됩니다. 판매량 일정한데 기말 제거 포함 아까 말한 것처럼 이연되는 고정지수 원정가가 증가하고 매출원가 비용을 감소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변동. 매년 판매량 일정한 생산량의 4만 개로 가장 큰 영업이익 기말 제거로 훨씬 많이 빠져서 이연이 많이 될 테니까 영업이익이 가장 크고, 그 다음부터 같을 때는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작아지면은 오히려 기초제어까지 끌어와서 쓰는 거니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매량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지. 네, 판매량이 작아지면 판매량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지. 판매량 일정해도 생산량이 작아지면. 변동가게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니까 영업이익이 일정하고, 초변동가게에서는 변동가공가까지 기하물처럼,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 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 전부 첫번에 기간 비용, 그러니까 전부 영업이익에서 빼야 되는 기간 비용 자체가 기하가 막 지멋대로 늘어나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얘는 오히려 생산량이 적어질수록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이게 가장 크다. 각 원가계산 방법이 그래서 판매량이 일정할 때는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되는 있고, 또 생산량이 일정할 때 판매량에 따라서 변동되는. 전문가에서는 재고 과잉 요인이 존재하고, 왜냐면 재고 과잉에서 기말 재고가 많아질수록 이연이 돼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자의 경영 능력 평가를 할 때도 변동가 계산 판매 쉽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최소화를 위한 유도에서 얘는 오히려 생산량이 적어질수록,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최소화될수록 얘는 생산량이 적어질수록 영업이익이 많아져. 영업이익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제조 원가 중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그 항목에서 다르기 때문이죠. 영업이익 차이가 전문가에서 변동가에서 이익 차이죠. 전문가에서 변동가에서 이익 차이는 고정 제조원가 제품 원가 포함 영업이익.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전문가 계산에서 고정제조 원가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변동가에서 기간 비용을 처리한.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 변동가 계산 안에서 재고자산에 비해 고정제조 원가 배분만큼 과하게 계산되고, 이로 인해 매년 비용에 대한 고정제조 원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 차이 조정. 이익 차이는 변동가와 제품원가 그래서 기말 기초대로 빼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이익 차이 조정. 기초대고 기초에 포함된 거, 기말제가 포함된 거다. 이익 차이 조정은 결국 재고자산 포함된 기초와 기말 변동된 거. 그러니까 초변동에서 변동가는 기초 빼고 기말 더한 거, 변동 더하고, 반대로 하면 전부에서 변동할 때는 기초 더하고 기말 뺀 거, 변동에서 초변동할 때는 또 기초 더하고 기말 뺀 거.
이거 일종의 외울 때 물론 그냥 잘 알지만 이제 외워가지고 빨리 풀어야 될 때는 변동을 할수록 변동해서 덜 변동할수록 기초가 없어도 변동이 많아 심한 변동이 심해진다는 거는 기초가 튼튼해야지 버틸 수 있다는 거니까 막 그렇게 예를 들면 외울 때 그런 식으로 내 멋대로 이제 외워야 될 때 외워야 될 때 그런 식으로 딱 할 때 외우면 변동이 심해질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버티니까 아주 변동 심한 거에서 덜 변동 갈 때는 상대적으로 기초 빼고 기말 더해주면 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변동이 덜 심한 거에서 변동이 심한 걸로 갈 때는 이익 차이가 기초를 좀 더 더해주고 기말을 빼줘야 영업이익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까먹을 수 있겠구나. 제품원가의 장단점 지금까지 살펴본 전문가에서 변동가 및 초변동가에서는 제품원가에 포함된 항목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업체 기업의 원가 구조에 따라 가장 유용한 제품원가의 상품을 선택해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전문가에서는 장단점, 전문가에서는 원가 부착 개념의 장점, 전문가에서는 영양자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이므로 고정재정 원가도 제품원가에 포함시켜 가격 결정을 하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전부 장기적으로 본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되지. 반드시 외워야 될 때는 전부가 전부 보니 얘는 전부로 보니 꼭 그런 뜻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확히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장기적 전부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가에서는 모든 최저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며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구분되지 않은 혼합원가를 자의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전기 수술의 혼합원가는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구분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간단하고 고정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켰다 제품원 따라 수익 비용에 대한 원칙보다 부합하는 원가에서는 단점 전문가에서 방법은 고정제공 제품 포함시 생산량이 변동할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그래서 판매량 일정하대로 생산량 가지고 영업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경영자 의사결정에 따라서 약간 조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판매량 일정 생산량 비용은 영업이익에 따라서 불필요한 재고 과잉 위험이 존재한다.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서 일부러 늘려가지고 재고 과잉시켜서 영업이익을 늘린 다음에 경영 성과평가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경영 성과평가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 변동원가에서의 장단점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얘는 원가 회피 개념이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회피될 수 있는 원가는 제품과 포함시 방법이며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때 발생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원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 그러니까 아까 전문가에서는 일종의 내가 판매할 때 수익 비용의 대응에 개념에 대응되는 좀 더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라면 변동원가계산 방법은 생산에 따라 변화되는 거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얘는 판매량 가지고 영업이익 변동 그래서 생산을 안 할 때는 똑같이 발생되지 않는 원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개념을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얘는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걸죠. 왜냐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정자원증은 제품 생산 무관하게 발생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정자원 효과도 결국에는 변동가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제품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 시 기간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변동가에서는 영업이익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오롯이 판매량에 결정되므로 좀 왜 유인을 제거한다. 변동가의 변동지정을 제품과 다른 원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 발생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GAIP인가 그거 알아야 되지. AP에서 허용 승인하지 않는 원가 계산 방법이지. 그래서 프로세스의 크거나 규모의 경제 전쟁의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노가에서는 열정 당기기. 근데 이거 왜 그런지는 이거는 살펴봐야 된다. 얘도 왜 이거 두 개는 저기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찾으면 금방 찾으니까 녹화 끝내고 이거 두 개를 찾아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가야 된다. 왜 그렇게 왜 다시 자꾸 적절히 생기지 못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어긋나는 원가에서 얘는 이거 자체가 기말 제품 생산에도 기여했어요. 근데 기말 제품 재고랑 관계없이 얘는 전부 다 기간 비용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말 제품, 기말 제품 재고가 남아있을 때는 전부 얘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빼버리면 얘는 통 비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얘가 다음 기회 넘어갔을 때 일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기간 비용을 처리해버리니까 수익 비용에 대응해 살짝 어긋나. 완전히 배치되지 못하지. 최변동 이거 이제 다 봤어. 아버지 예제니까 아버지 전부 예제니까 오늘도 진짜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내일은 진짜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걸로 가고 일단 30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도 제 공부 좀 제대로 고기법이랑 원서 내일 원서 다시 마저 보고 요거 인터넷에서 찾고 그 다음에 객관식 앞에 있는 요약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객관식 푸는 거 국기법 소설책 공부 좀 제대로 바로 아침 30분 동안 입금 다 풀어버려. 국수기법상 출처자의 제2찬업수임 국수기법상 출처자의 제2찬업수임의 원설명을 오른 것은 제2찬업수임을 지닌 과점 주장한 주 또는 사원 한 명 합작에서 유한책임사에서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중 한 명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령으로 정한 자로서 그대로 소유주의 삭발된 출처 반드시 출처 정확히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하는 것이 과반수의 개념이죠. 그런 경우에 대한 지배적인 행사죠.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자와 과점조합원은 지금부터 지분이 아니 얘는 그냥 무한책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무한책임이니까 한도의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책임져. 얘는 무한책임이니까 애초에 그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 과점주 또는 과점조합원의 판정 법인이 납부해야 국세에 납부를 말로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납부를 만료일 현재가 아니라 성립을 그러니까 성립됐을 때 그러니까 성립이 딱 됐을 때 기준인 거지. 만료는 그 와중에 그냥 가는 거고 애초에 모든 게 다 성립의 기준이니까 딱 성립이라는 게 그거가 결국에는 그 어떤 의무가 발생이 돼서 처음 등장했을 때 기준이니까 딱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지. 만료일은 그 다음 문제고 만료일은 그 다음에 흘러가는 문제니까 비상정부 과점 주주뿐만 아니라
너무 올랐어. 좀 가라앉혀야 돼. 너무 확 올랐어. 살짝 가라앉혀. 과점주도 그러고 지금 했던 지금 그럴 시간조차 없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 코스피, 주식을 상장 법인의 과점주도 제 2차 납세임을 준다.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임을 치지 않아. 이게 아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그 과점주주 중 법인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 거. 주식 시장이 그 활성화된 주식 시장 그 활성화된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주딱 그 말 자체가 주식 그러니까 애초에 그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활성화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활성화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주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기가 가진 주가 주권 그 주권에 해당하는 그 유한 책임만을 지겠다. 그러니까 지게끔 해서 부담을 덜어줘서 그게 그러니까 활발하게 거래되게 하겠다는 뭐 그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제2찬압수임을 지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주권에 한정된 책임만 지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권에 한정된 책임만 져도 되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주권에 그 해당되는 한정된 책임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점주 중에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제2차 납세임을 준다. 이거 맞아. 다음 주자 너무 확 올라오는데 너무 집중하니까 확 올랐어. 좀 못 가라앉히면 진도 못 나간다. 가라앉혀야 돼. 너무 확 올랐어. 이게 집중이 잘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라니까. 집중이 잘 되면 막 확 올라와가지고 너무 집중이 안 되면 또 깔아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서 일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넘쳐도 안 좋고 너무 모자라도 안 좋고 항상 일정해야 돼. 그냥 항상 일정하게 중간으로 가야 돼. 군대에서도 중간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딱 중간이 가장 좋아. 지금 너무 올랐어. 지금 너무 올랐어.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한 2분만 조금만 가라앉히고 공부 다시 하자. 시간이 얼마 없지만 2분만 가라앉히고 나머지 10분 문제 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오늘 잘 쉬어서 그렇지 주말 동안 내일 또 오늘이지 오늘 저녁 운동하고 와서 내일 아침 공부는 아마 오늘보다 더 피곤할 거야. 그럼 내일은 컨디션이 더 다운될 것이란 말이야. 오늘은 너무 확 올라왔지만 내일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운된 상태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도 일정해야 되고 내일같이 다운됐을 때도 일정해야 돼. 풀어보자. 제 2차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발행 주식이 100만 주, 의결권 없는 주식이 20만 주 포함이야. 갑이 소유한 주식이 60만 주,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니까. 그러면 얘는 40만 주고 얘는 80만 주니까 0.5, 50%는 초과 아니고 과점주주가 아니지 초과가 아니니까 법인의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가 없다. 무한책임사는 징수 부족 전액에 대하여 과점주주 진별에 제2차 납세를 주고 국세의 납세는 성립을 현재 성립을 법인 제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갑의 사실은 병자 의리 피케 비선 병의 갑의 병 소유 주식수가 각각 총 발행 주식이 40% 하면 다 합쳐가지고 특수한계니까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갑이 죽음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했어. 감단 없다. 갑과 을 사이 또 을과 병 사이 특수관계가 있고 51% 넘도록 특수관계가 없다면 아니 둘 중에 없지만 전부 이어진 특수관계이면 전부의 지분율을 합쳐가지고 갑은 과점주로 2차 납세임을 지지. 5번 5번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실질과세 국세기준법에서 실질과세 그런 원리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는 국세기준법상 제2차 납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과점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와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의 평가는 법인 사무주 종료의 현재 시가에 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을 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액은 성립을 현재 과점주 또는 제2차 납세액을 준다.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액을 지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징수 부족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전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액을 준다. 청사인이 제2차 납세액을 주는 경우 청사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액을 준다.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액을 주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또 이게 없을 때는 그거에 따라 한도의 의무를 진다. 답이 4업년도 종료일 현재가 아니라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지. 그치? 그러니까 해서 납부니까 납부기준이니까 4업년도 종료일은 관계없이 이때 넘으면 납세 의무가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4업년도 기간에 따라서 계산하는 법인세나 소득세나 그런 과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냥 기간일 뿐이지 이 어떤 확정되는 어떤 거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성립될 때가 아니라 납부 기간 납해서 납세 의무가 이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월 말 소득세 같은 경우는 6월 때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고지를 해서 납부를 의무가 확정이 돼서 어떤 납부에 대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기태해야 될 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성립 그 납부 기간에 종료됐을 때 그때 현재 시가로 해서 한도액을 계산하는 거지. 제 2차 납세액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2차 납세액까지 갔다는 거는 이제 1차 현재 당세자가 지금 납부가 지금 메롱하다는 거니까. 국세균법상 제2차 납세액만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사업이 일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부담한 제2차 납세액은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돈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세금을 충당하는 부족한 경우 원칙은 부족한 세금 내 한도 없이 납세를 거점주가 회사의 조세 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그 책임 한도에 해당 주식수를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 의외가 없는 주식 제외에 비한 법인이 무한 책임 사원의 조세 채무에 대해 부담한 제2차 납세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무한 책임 사원의 출자 지분 비율을 곱하여 아니 무한 책임 그렇지 판단한다. 법인이 회사에 청산하는 경우 법인의 부과된 세금을 다 내지 아니하고 회사 내 자연재산을 분배했을 때
해당 법인의 납세금을 2차적으로 부담한 자는 자연재산 분배 업무를 자연재산 분배 업무를 처리한 청사에도 포함이 되고 자연재산을 포함한 연대 납세금을 지금 둘이 연대해서 납세금을 실거나 5번 국비금법상 제2차 납세금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청사에 대해 제2차 납세금을 한도는 받은 놈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자연재산을 총액이 아니라 그가 분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 그건 또 다시 정확히 봐요. 분배받은 자의 재산을 그가 받은 자산에 가액을 한다. 사업이 양도 양수인 경우 양도인이자 양도인이 납세가 확정된 그 사업에 대한 양도인의 재산을 충당하여 부족한 때는 사업이 양수 재산 납세금을 준다. 이때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자여야 한다. 그리고 주수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법인 제외 재산 법안에 부족한 경우 그대로 납세금 확정이라 성립일 현재 가능성 거의 모든 대부분 기준 성립을 기준이니까 일반 필수적인 확정을 반드시 대응되는 그런 거 몇 개 빼고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 명부를 50% 초과하는 경우에 과점 주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0% 초과되는 것만 아니라 과점 주주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단순히 지분 비율만 많다고 해서 지분 비율만 많다고 해야지. 근데 이건 다시 봐야 돼. 보통 하면 그러니까 보통 하게 하죠. 정부가 국세에 납부기간 만료를 현재 법인의 과점 주신 출처자에서 제공명의 수익의 매각할 매수한 자 없는 경우라도 투자자의 재산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투자 납세금을 지지 아니하지. 충분히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불변 국세금법상 제2차 납세금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주 A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0만 원가다. 근데 오늘 너무 늦게 해가지고 계산부터 여기 아마 지분비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네 문제밖에 못 풀었네. 이거 무슨 조세치 공부인데 이거 하루 만에 다 푸는 거야. 지금 며칠째 풀고 있는 거야. 이틀에 걸쳐서 12문제밖에 못 푼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내일은 조세치 공부 전지도 최대한 집중해서 많이 풀어.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한 좀 괜찮으니까 그래도 일단 60일 남은 걸로 들어가서 그리고 아직은 부분 풀기 들어갈 때 빨리 풀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해야 돼. 아침에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내가 5시에 일어나지만 지금은 일어나는 시간 동안 좀 적응하는 거 한 30분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잠을 더 자든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조금 줄여서 15분만 정신 차리는 시간 두고 바로 일어나서 15분을 더 써가지고 후기법을 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뒤로 갈수록 후기법이나 후기법을 덮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문제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더 당겨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따 와서는 오후에는 세법하고 저녁에는 회계를 하자. 항상 월요일 같은 컨디션으로 쭉 유지해야 돼.